영상을 만들던 도중 내용을 좀 더 추가하고 싶어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였는데 야후 검색에는 여전히 뜨고 있는 해당 뉴스 기사가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미 삭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미 영상을 만들기 위한 해당 일본판 뉴스 이미지와 댓글 등의 자료를 대부분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황당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뉴스는 갑자기 왜 사라진 걸까요?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최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골적이고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일본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의 개정안입니다. 일본은 해당 문서 수정안에서 독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우리 국가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한다. 이는 종전의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우리 국가의 고유 영토라는 말을 추가한 것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공식적으로 강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것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 초치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삭제를 촉구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취임 후 첫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기시다 총리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된 일본의 안보문서 재개정에 대한 우리 측의 요청에 사실상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반갑게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고지도 245점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지난 5월 3일 해외 기관 및 단체 소장 독도 관련 고지도 현황 조사 및 DB 구축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용역 과정에서 일본 11개 대학과 미국 의회,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독도 관련 고지도 245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추가 조사된 지도들은 1600년대부터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에 제작된 지도들로 동양 고지도 135점은 국내에서 제작한 20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이며 서양 고지도 110점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의 영유권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과거 어떤 국가의 땅이었는지가 아니라 중재 시점에 어떤 국가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가에 있는 만큼 독도를 70년 이상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명백하게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 지배 여부를 떠나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에 속한다는 당위성까지 완벽히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역사적 자료는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후뉴스의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이 일본에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무려 1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중 추천수가 높았던 댓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자신이 있다면 국제사법 분야에서 하라고 해. 그들이 군대까지 주둔시켜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자체가 일본에 대한 패배라고 생각해. 일본 어부들에게 발포하고 강탈하여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에 대한 사과와 보상도 없잖아. 이것은 추천수가 가장 많았던 댓글로 좋아요 수가 무려 1만 7천 개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언론이 뭐라고 하든 한국 정부가 일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같아. 한국이 민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야말로 영토 분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이며 국제사법부에 정직하게 판단을 맡길 수 없는 국가는 TPP 등 다국 간 협정에 참가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해. 라는 댓글과 국제법을 아십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러스크 서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겁니까? 싸우려면 법정으로 나오지 그래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케시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 영토가 되었으니까 무장점령은 국제법 위반이 될 거야. 그 증거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텍스트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
아무리 많은 역사적 자료를 가져온다고 해도 다케시마에 대한 가장 최근의 국제적 인정은 1951년에 약 50개국이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야. 거기에서 일본 영토라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은 것이고 그 후 영유권은 어디로도 넘어가지 않았어. 그 이전에 한국의 소유였다는 주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고지도의 증거력이 매우 강하다는 거야? 많은 국가가 서명한 국제 조약이 더 강력해. 고지도가 강력하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주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조인한 50여 개국에게 조약의 내용을 철회시켜 보는 건 어때? 문전박대일 것 같은데. 등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다른 댓글들의 논조도 거의 비슷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응하지 않는 한국에 대한 비판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걸까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내놓는 허구의 주장들은 많지만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 반박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은 일본인들의 주장처럼 재판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가 70년 가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굳이 ICJ 재판관들에게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승패소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재판까지 끌고 가서 자본과 인력 등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국제재판까지 끌고 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미국 국무부 딘 러스크 차관보의 서한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과 우리가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자 일본과 우리의 독도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일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일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체약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연합군의 점령하에 놓였던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권을 회복하였고 일본이 자국 독립의 조건으로 한반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면서 한국도 법적, 외교적 독립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951년 8월 13일 완성된 이 조약의 최종안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요. 이것을 두고 일본은 제2조 A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한국의 독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고 이 조약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 땅이라는 증거는 아니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외에도 수많은 섬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약에 독도가 처음부터 빠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화조약의 초기 초안에서 독도는 한국령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었으며 1947년 초안에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한 지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일본의 위치는 단순한 패전국이 아니라 공산진영을 막는 데 필요한 동북아 지역 방파제이자 미국의 든든한 동반자로 전환되었고 일본 역시 바뀐 정세와 유리해진 위상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미로비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대미로비로 이 조약의 6차 초안에서 독도는 한 차례 일본령으로 표기되기도 했었지만 7차 이후 최종적으로 조약에서 독도에 관한 명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최종안에 독도에 대한 명시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로비로 미국이 전략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거세게 반대하였고 연합국의 대표였던 영국과 미국은 7차에 걸친 조정안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독도는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의 영토로도 명시되지 않은 채 최종안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조약의 초안에 독도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정부는 1951년 7월 19일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신으로 1951년 8월 10일
미국 국무부 극동지역 차관보 딘 러스크가 주미 한국 대사 양유찬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할 때 근거로 사용하는 러스크 서한입니다. 서한에는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암초로 한국의 영토로 취급받은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로 일본 시마네 현 오키섬의 관할 구역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들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만 단독으로 비밀리에 보낸 미국의 입장 표명서일 뿐이며 말 그대로 서한일 뿐 공문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맡았던 댈레스 대사가 이후 미 국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스크 서한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고자 했던 미국의 단독 의견이었을 뿐이며 연합국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결론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약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에게 내린 지령인 스카핀 677호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 스카핀 677호를 통해 일본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한국령으로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에는 스카핀 1033호를 발령하여 일본인의 독도로부터 12마일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스카핀 677호의 6조에 이 조항이 최종적인 영토 확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체결로 군정이 끝나면서 이전에 발령한 스카핀 지령들이 효력을 상실했음을 들며 한국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6조의 내용은 일본의 해석과 달리 다른 연합국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일 뿐이며 본 지령 5조에는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로부터 바라는 모든 지령, 각서, 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해당 지령에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령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이 지령이 미래에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주장과 달리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19조 D항에 따르면 스카핀 지령의 모든 내용은 계속해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모든 주장을 한 번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마지막 지령인 스카핀 677-1호입니다. 스카핀 677-1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3개월 후인 1951년 12월 6일 연합국 사령부가 추가적으로 발령한 것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령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이후 발령된 것이며 둘째, 기존의 논쟁거리였던 스카핀 677호에 있던 이 조항이 최종적인 영토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합국이 일본 영토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잘못된 역사관을 후손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에서 쓰게 될 거의 모든 사회 교과서에 일본해에 위치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실릴 예정입니다.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 짜맞추기 한 근거들을 어릴 때부터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앞으로도 독도 침탈 야욕을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시작된 이웃나라의 망언으로 치부하고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논리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펼치는지 공부해서 이에 맞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과 방패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K소식통이었습니다.